47억 아시아인들의 겨울 최대 축제인 동계 아시안게임은 8년 만에 막을 열게 되는 역대 9번째 동계 아시안게임으로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막식은 오는 7일 오후 9시 중국 헤이룽 장성의 성도인 하얼빈의 국제 컨벤션 전시 스포츠센터에서 열립니다. 오는 14일 폐막식까지 8일 열전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선수단이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13번째로 입장하는데요. 6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한국 선수단은 7일 오후 9시 전체 34개국 중 13번째 순서로 입장 행진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번 대회 총 6개 종목에 222명을 파견했습니다. 2017년 삿포로 대회 이후 당초 2021년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의 개최지 선정 난항까지 동계 아시안게임이 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 선수단은 삿포로에 이어 2회 연속 종합 2위를 노리며 쇼트트랙에서 6개, 스피드스케이팅에서 2개, 알파인 스키와 프리스타일 스키 컬링에서 1개씩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관건은 메달 받친 쇼트트랙의 선전 여부입니다. 세계 최강으로 여겨지는 우리나라의 쇼트트랙 종목에서 개최국인 중국의 집중적인 견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대회 쇼트트랙 종목에는 9개의 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선수들의 능력치를 살펴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최국이 중국인 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 선수단은 6개 이상의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나선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넘어야 할 산 중 하나로는 중국 텃세가 꼽힙니다. 한국 대표팀은 대회 준비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중국의 텃세를 이미 경험했는데 그것은 바로 훈련 시간입니다. 쇼트트랙 종목은 대부분 오전에 시작하는데 7일에는 오전 9시부터 경기가 시작되고 8일과 9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대회를 앞두고 시작한 공식 훈련에서 한국 대표팀이 경기장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모두 오후에 배정됐습니다. 반면 중국 대표팀은 오전에 공식 훈련을 했는데요. 한국 대표팀의 최고 에이스 최민정은 5일 빙상훈련 공식 일정을 마친 뒤 빙질이 점차 좋아지고 있다면서 막상 경기가 시작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회에서 경기가 주로 오전에 열린다. 그런데 우리 팀 훈련은 계속 오후에 잡혔다며 오전과 오후가 얼음이 다를 것 같다고 짚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것도 중국의 텃세가 아닐까 하고 묻자 최민정은 고개를 끄덕였고 분위기는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최민정 선수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빙질 적응을 마쳤다. 경기 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웃으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박지원은 오전에 훈련을 한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내일은 또 새로운 얼음이 있을 것이고 예선 치를 때를 느끼면서 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이번 대회 경기장은 다른 빙상장과 비교해 작고 트랙이 좁아 아웃코스 추월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최민정은 첫날 훈련을 마친 후 트랙을 약간 넓혀줬다. 괜찮을 것 같다며 꼭 아웃코스 추월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전술적인 것을 생각해서 대비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중국은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에서 심판 판정이 편향적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받아왔습니다. 특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쇼트트랙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석연치 않은 실격 판정을 받거나 중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지는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마지막 바퀴에서 빠른 속도로 상대 선수를 추월하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준서 선수 역시 좋은 레이스를 펼치며 2위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한국 팬들은 환호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심판진이 비디오 판독을 시작했고 분위기는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심판진은 황대현 선수와 이준서 선수에게 실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추월 과정에서 레인 변경 반칙을 범했다는 이유로 이준서 선수는 손을 사용해 상대를 방해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실격 판정에 선수들은 물론 코치진과 팬들까지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경기가 끝난 후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바라보았고 이준서 선수 또한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같은 경기에서 중국 선수들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실격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실격된 한국 선수들의 자리에 중국 선수들이 올라가면서 중국 선수 2명이 결승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과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즉각 판정에 대한 항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팬들 또한 불공정한 판정이라며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외신들 역시 한국 선수들에게 내려진 판정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일부 전문가들은 심판진이 개최국인 중국에 유리한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귀화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며 전력을 강화하였으며 경기 운영 측면에서도 자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쇼트트랙 경기에서는 반칙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개최국의 입김이 작용할 경우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편파 판정이 이어진다면 우리 선수들에게 불리한 경기 흐름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정정당당한 승부를 통해 실력으로 중국의 텃세를 이겨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에서 귀화한 선수와 지도자들의 이야기인데요. 최정예 멤버로 대표팀을 꾸려 세계 최강 한국의 대항마가 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 대표팀 중심에 있는 린 샤오진과 전재수 코치입니다. 쇼트트랙 스타였던 임효준, 린 샤오진의 중국 귀화 소식은 많은 한국 스포츠 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자 1500m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쇼트트랙을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매김했지만 이후 여러 사건을 겪으며 결국 중국으로 귀화하게 되었습니다. 임효준 선수의 중국 귀화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9년에 벌어진 사건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2019년 6월 대표팀 훈련 도중 남자 선수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장난을 치는데 장난으로 인한 이 사건으로 인해 대표팀 내에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고 결국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임효준 선수에게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임 선수는 이에 대해 장난이었으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를 주장한 선수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고 임효준 선수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징계는 유지되었고 대표팀에서의 활동도 어려워졌습니다. 21년 6월 임효준 선수는 중국으로 귀화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중국 귀화 후 그는 자신의 중국 이름인 린샤오진을 사용하며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한국을 꺾고 금메달을 획득해 중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밝히며 중국의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몇 년 만에 100% 중국인이 돼버린 린 샤오진이었습니다. 린 샤오진은 이번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에 앞서 모든 분들의 응원에 정말 감사드린다. 팬들로부터 격려와 사랑을 받는 것처럼 나도 내 경기력으로 기쁨을 드리고 싶다며 팀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중국을 위해 더 많은 금메달을 따고자 한다. 모든 분들이 중국 대표팀을 더 응원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재수 코치는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당시 미국 대표팀을 이끌다가 소속 선수에게 경쟁팀 선수의 스케이트 날을 훼손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지휘봉을 내려놨습니다. 이후 중국 출신 장진 감독과 헝가리 대표팀에서 지도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끝난 뒤 장진 감독과 함께 중국 대표팀 코치진에 합류했습니다. 전 코치는 린 샤오진을 전담 지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림픽마다 발목 잡던 한국 출신 선수와 지도자가 하얼빈서도 최대 경쟁자로 지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터뷰 요청에 첫 공식 훈련서 컨디션 관리를 말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재수 코치의 중국행은 개인의 지도자로서의 선택이었지만 한국 팬들에게는 씁쓸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대표팀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앞으로 그의 행보가 한국과 중국 쇼트트랙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여자팀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반치광으로 불리는 중국의 베테랑 선수 판커신이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 때문입니다. 판커신 선수는 2014년 소치올림픽 당시 박승희 선수를 노골적으로 붙잡으려 했던 이른바 나쁜 손으로 비난받았으며 베이징 올림픽에서는 손으로 블록을 밀어 상대 선수를 넘어뜨리는 비매너 플레이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특히 국제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에게 불리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녀의 반칙 행위는 더욱 논란이 되었습니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1000m 경기에서 판커신 선수는 한국의 박승희 선수와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경기 막판 박승희 선수가 유리한 위치에서 질주하고 있었지만 판커신 선수가 무리하게 몸싸움을 시도하면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그 결과 박승희 선수는 균형을 잃고 넘어졌지만 심판진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경기 진행을 허용했습니다.
다행히 박승희 선수는 이후 1000m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지만 해당 장면은 한국 팬들에게 큰 논란을 남겼습니다. 2015년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도 팡커신 선수의 반칙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경기 도중 팡커신 선수가 심석희 선수를 밀치며 균형을 잃게 만들었지만 심판진은 이를 제대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팬들은 명백한 반칙 장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팡커신 선수가 실격되지 않았다는 점에 강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2017년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에서도 팡커신 선수는 한국 선수들에게 여러 차례 반칙 행위를 시도했습니다. 여자 3000m 계주 경기에서 팡커신 선수가 한국 선수의 스케이트를 손으로 잡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보통 쇼트트랙에서는 선수들이 코너를 돌면서 스케이트를 잡아당기거나 손으로 건드리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지만 당시 심판은 이를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대표팀은 이 경기에서 중국을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했지만 경기 과정에서의 반칙 행위는 한국 팬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2021년 쇼트트랙 월드컵 경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도중 팡커신 선수는 빙판 위에 떨어져 있던 장애물을 몰래 손으로 밀어 한국 선수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해당 장면이 슬로모션 리플레이를 통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고 많은 외국 팬들도 그녀의 행위에 대해 비판을 가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도 팡커신 선수는 한국 선수들과의 경기에서 의심스러운 플레이를 보여주었으며 중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졌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이 조금만 신체 접촉을 해도 실격 판정을 받았지만 중국 선수들의 반칙 행위는 대부분 묵인되거나 가볍게 처리되었습니다. 팡커신 선수 역시 한국 선수들과의 경쟁 과정에서 몸싸움과 레인 침범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팡커신 선수의 이러한 반칙 논란은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국제 쇼트트랙 팬들 사이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중국 선수들에게 유리한 판정이 반복되고 있다. 팡커신 선수의 경기 스타일이 지나치게 거칠다.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반응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한국 선수들이 오히려 더 엄격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 큰 불만을 낳았습니다. 쇼트트랙은 기술과 전략이 중요한 경기이지만 공정한 심판 판정과 스포츠 정신 또한 필수 요소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황대현 선수와 이준서 선수가 애매한 판정으로 실격되면서 중국 선수들이 결승에 올라가는 장면은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심판 판정이 중국에 유리하게 기울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쇼트트랙 팬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이겨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력으로 정당하게 승리하고 쇼트트랙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쇼트트랙은 기술과 전략이 중요한 경기이지만 공정한 심판 판정과 스포츠 정신 또한 필수 요소입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이겨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력으로 정당하게 승리하고 쇼트트랙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불공정한 플레이와 논란을 넘어 실력으로 승리하기 위해 중국 쇼트트랙 선수들은 경기 중 신체 접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반칙 논란이 자주 발생하는 스타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팡커신 선수는 경기 중 상대 선수들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손으로 스케이트를 잡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보인 바 있습니다. 심판 판정이 자주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하면서 한국 선수들은 더 철저하게 실력으로 승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쇼트트랙은 기술, 전략, 체력 모든 면에서 여전히 세계 최강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판정을 뛰어넘어 승리해야 합니다. 2025년 하얼빈 동계올림픽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과 중국이 쇼트트랙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은 린 샤오진 선수까지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했고 앞으로 더욱 강한 도전자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적인 수준의 유망주들을 배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쇼트트랙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동계 스포츠 중 하나이며 올림픽에서 한국이 많은 메달을 획득한 종목입니다. 한국이 중국과의 경기에서 이길 때마다 팬들은 더욱 열광하고 선수들에게도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됩니다. 쇼트트랙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한국의 자부심과 역사적인 업적이 걸린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국을 넘어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중국을 이겨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한 경기에서의 승패를 넘어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지키고 한국의 자존심을 유지하며 불공정한 플레이와 논란을 뛰어넘어 실력으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의 자부심이 걸린 종목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앞으로도 정정당당한 경기와 압도적인 실력으로 중국을 넘어 세계 최강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오늘의 온감동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내일도 온감동하세요.